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아, 오랜만에 녹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이런 회원들을 위한 방송에서요, 어, 전에 했던 영상, 라이브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요. 교육 영상 같은 거.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진짜 시장의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각도로 한번 통계부터 최근의 실적 전망까지, 현황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이건 이제 과거 통계입니다. 통계. 이제 앞서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과거 리세션 시기에 나왔던 흐름을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이 표가 뭐냐? 이 점선이 S&P 500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S&P 500 지수하고 어닝을 보시면 좋은데 S&P 500 지수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금융위기 때 모습입니다. 금융위기 때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히 2009년 3월에 S&P 500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좀 표기해 버릴게요. 표기를 보기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저기 2009년 3월 하고 나서 쭉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S&P 500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러면 시장에서 보통 어닝이 좋아지네, 혹은 어닝이 좋아지네, 혹은 GDP가 좋아지네, 혹은 고용지표가 좋아지네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닝하고 GDP, 고용지표 앞서서 S&P 500이 바닥을 찍고 미리 올라가는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이후에 장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장이 먼저 올라오고 이후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냐, 그러니까 매크로가 먼저냐 지수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S&P 500이 먼저 바닥을 찍고 어닝은 바닥이 언제 나오냐, 그 뒤로부터 한 달, 15일 정도, 아니죠. 이건 이제 1년이 10년이니까 한 6개월 정도 후에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고용지표는요, 바닥이 언제 나오냐? 1년 동안, 그러니까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에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긴 시간 후에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GDP는 뭐 금방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닝이 바닥을 찍고 페이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고, 페이롤은 여러분 고용지표입니다. 바닥을 찍고 이후에 S&P 500이 반등하는 게 아니고 미리 반등하고 있다.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먼저 앞서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금융위 때고, 코로나 때 같이 보시면요, 똑같은 관점을 해서 페이롤은 저희가 2020년 4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어닝은요, 무려 그해 팬데믹이 나왔던 2020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S&P 500은요 언제 나오냐? 이미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미리 나와줍니다. 미리. 그죠? GDP도 바닥은 언제 나왔냐? 한 여름경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GDP보다 고용지표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닝보다 매우 빠르게 S&P 500이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 이후에 어닝이 바닥 찍은 거기 때문에 어닝을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먼저 움직인다. 이것도 또한 6개월 앞서갖고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페이지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57년에 나왔던 이 리세션, 70년대 리세션, 아래쪽에 보면 80년대 리세션, 그 다음에 90년대 리세션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50년대 보시면 똑같이 먼저 찍고, 이 점선이 되게 중요하다겠습니다. S&P 500. S&P 500 먼저 바닥을 찍고 이후에 GDP, 고용지표, 어닝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죠? 그러면 70년대 넘어가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먼저 S&P 500이 바닥을 찍고 GDP 고용지표 실적순으로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80년 더블딥 나왔던 똑같이 시계 보게 되면 S&P 500이 먼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GDP하고 고용지표가 바닥을 찍고 마지막에 어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90년대 보게 되면요. S&P 500이 먼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GDP,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리고 어닝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가장 늦게 움직인 게 뭐냐? 공통이 뭐였습니까? 어닝이죠. 어닝. 이익이 보통 6개월이나 1년 전 바닥을 찍어요. 먼저 S&P 바닥 찍고 나서 어닝은 그 이후에 찍는다, 바닥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닥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앞서 본 걸 치게 되면 이건 약간의 근거를 잃는다. 왜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어닝에 대한 바닥은 대충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약간의 4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지금 현재 요 시기, 요 4분기의 실적이 내년 죄송합니다. 요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내년도 1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3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내년 3월이면 이미 실적은 바닥을 찍은 거예요. 전망치가 그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내년 3월이 실적에 대한 바닥이니까 돌려보게 되면 S&P 500은 6개월 전에 바닥을 찍지 않습니까? 딱 지금이 결국 바닥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6개월 며칠 딱 딸 수 없잖아요. 대충 보게 되면 이미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바닥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한번 S&P 500 실적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모든 시기에 그랬냐가 아닙니다. 하나가 좀 엇나갔는데요. 그때가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요. 먼저 어닝이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찍은 것은요. GDP입니다. GDP 찍고 그 다음에 어닝을 찍고 그리고 나서 고용지표가 그 다음에 S&P 500 고용지표 순으로 갑니다. 약간 엉망이죠. 왜냐면 이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물론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닷컴 버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주에 대한 붕괴가 온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전 변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약간의 아까 보여준 것처럼 미리 S&P 500이 저점을 찍은 거가 아닌 것도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예외였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S&P 500이 먼저 바닥을 찍고 맨 마지막이 어닝이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종합하면 모든 전체 기간을 두고 보게 되면 보통 PER과 S&P 500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2019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예상치를 보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죠, 여기. 2012년 12월. 겨울에 와 있죠, 여기 와 있죠. 근데 똑같이 아까 같은 논리를 치게 되면 지금 먼저 바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을에. 그럼 언제 실적은 바닥이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4월. 그러니까 여기 봄. 이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번에 대입하면 그러면 바닥은 여기지만 제가 또 표기할게요. 실적에 대한 바닥은 여기지만 미리 앞서서 6개월 전에 바닥을 찍었다. 지금이다. 라는 거죠. 지금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는 거 여러분 아마 딱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물론 실적에 대한 이게 엇나가면 달라지겠습니다만 대부분 실적이 거의 맞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바닥에 근접하거나
지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실적이 정말 엉망 아니냐 지금 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지금 실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적은요, S&P 500 평균 EPS 대비 올해 고점이 230, 현재 221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빠진 겁니까? 한 2.5%? 예, 고점 대비 빠져 있어요. 2% 혹은 뭐 3% 맥스 빠져 있죠. 내년 거는요, 250달러에서 232까지 빠져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빠져 있죠. 예, 이게 답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보게 되면 205레만 보게 되면요, 한 2, 3% 빠진 게 많이 빠진 거냐? 많이 빠진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애플, 아마존, ARKK는 많이 빠졌죠. 60% 이상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메타 플랫폼스는 뭐 거의 70% 빠져 있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반토막 났죠. 다 많이 빠져 있어요. 펠로톤 거의 아작 났죠. 쇼피파이 거의 80% 가까이 빠져 있죠. 스포티파이 많이 빠져 있죠. 테슬라 반토막 났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성장주, 가치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락폭이, 실적에 대한 하락폭이 크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혹시 여러분들 실적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많이 빠지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있지 않은 실적의 모습이 그 주가 하락이 정당한 거냐? 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보신 것처럼 올해에 대한 EPS 그 예상치는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3.3% 아까 얘기했죠?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퍼는요, PER은 15.3%가 빠졌어요.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퍼에 영향을 미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서 결국 퍼를 다운시키는 요인이 나온 게 아닌가. 너무 과도하죠? 이익은 진짜 3.3%가 빠졌는데 한 5배가 더 많이 빠졌다? 오히려 지금 반등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물가가 올라왔으니까 퍼가 빠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보여줬습니다만 실적은 4분기, 이게 4분기에 대한 부분이 올해 12월까지가 내년 봄에 나오는 거니까 4분기가 내년 봄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 바닥을 찍을 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근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4분기만 지나면 1분기부터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특히 2분기 확 좋아지죠. 네. 어닝에 대한 이익 증가율이 물론 예상치입니다만,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찍은 걸 다시 한번 내용을 보태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거라고. 예. 자, 여러분 현재 PR이 얼마냐? 17배입니다. 17배. 1년 동안 평균이 얼마였냐? 19.1배. 5년 동안 얼마였냐? 거의 5배죠. 25배. 10년 평균 23배였습니다. 뭐 23.4배, 24.9배, 엄청 높았어요. 예. 여러분 똑같은 EPS다 지금 24.9배를 곱하면요, 주가 웬만하면 엄청 급등합니다. 급등해요. 근데 올해는 1년 평균이 19.1밖에 안 됐어요. 진짜 과거 5년 평균, 10년 평균에 비하면 매우 못 나왔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요, 올해 1월 20일 날 밑에 있는 축이 CPI, 옆에가 PER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높아지면 퍼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볼까요? 한번 현재 요건 찍어볼까요? 자, 요번에 7.7% 여기입니다. 이쯤 되죠.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네, 요거예요, 요거. 어디에 있어요? 어디 보통? 여기는 15배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나마 지금 주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죠. 6대가 이제 연초했으니까 똑같이 7%대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때 여기까지 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준 거를 내려온 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내려온 거. 내려와야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올해 처음 찍은 거예요. 올해 1월만 해도 그냥 뭐 금방 지날 것처럼 얘기해서 그냥 찍어준 거죠. 이걸 어차피 계속 고착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빨리 내려야겠죠. 여기까지 급하게 내려온 겁니다. 25에서
15까지. 똑같은 EPS 주고. 곱하기니까요. 그러면 급락하죠. 예. 이 주가가 급락하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금리 정점 찍었다고 보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물가가 점점 떨어진다. 이쪽 떨어진다. 5만 돼도요. 20배 갑니다 그냥. 5만 돼 20배 갈 수 있어요. 5% 물가. 목표하는 2%요? 30배까지 갈 수 있어요. 30배까지. 성장주는 뭐 날라가겠죠. 이거의 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물가 정점에 대한 논리, 금리 정점에 대한 논리, 그 다음에 지금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이미 S&P 500 그 이후에 EPS가 정점을 바닥을 찍은 거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거의 바닥이 확실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 더하기 또 아까 보여줬습니다만 실적이 너무 과도하게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는 주가만 봐도 오히려 바닥을 지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막 사자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는 7.7%다. 예. 목표하는 게 2%니까 매우 높다. 이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연준위원들이 정말 발언을 조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수할까봐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